원전 194년에 너무 멀리 갔나? 잠깐만 치고 갈게요. 위만조선! 너 며칠 전에 왔지?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있습니다. 무슨 해전이죠? 명량해전.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렇게 외웠던 화약을 개발하신 최무선. 이야,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경기장 6분의 1. 어디 뭐? 어디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분의 1 다 채울 있는. 그렇구나. 임진왜란 때 그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미안하다. 고니시 유키나가 그러니까 아이의 탈을 쓴 사과 교수님이세요. 그래, 우리 같이 세트로 가자. 우리 다른 장. 방금 여러분들이 식사하신 저기 비내관이라는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요. 사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보면 자전거 2대가 있어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지만 당시에 이제 그 철가방 배달할 때 썼던 자전거 그대로 놔두고 손도 안 댔어요. 그대로요. 개업했을 때. 그래가지고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군산 투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 군산이란 도시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약간 가슴 아픈 의미죠. 우리 민족이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원시가지 구도심인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공중사진을 보면요, 정확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딱딱딱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획으로 만든 도시예요. 누구겠냐? 당연히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1899년에 강제로 개항을 당해요. 여기가 왜 당했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도 호남 평야는 엄청난 양의 이제 곡식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쌀 수탈하려고 호남 평야에서 다 쌀을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그때 뭐 고속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 부둣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디가 가장 입지가 좋았냐? 뭐 여기 바로 옆에 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그렇게 외우셨던 금강을 끼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쌀을 술타를 해가지고 금강 끼고 쭉 쌀을 갖고 와서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싣고 일본으로 가게 루트를 짠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왜냐면은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은 기원전 194년에 너무 멀리 갔나? 잠깐만 치고 갈게요. 위만조선! 너 며칠 전에 왔지? 수요일에 왔구나. 야, 일주일에 2번 뵙는 분 많네요.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이 한번 망해요. 그 중국의 연나라의 위만이라는 사람이 유민들을 끌고 와가지고 당시 고조선 정부를 멸망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위만이 조선을 먹고 나라 이름을 위만조선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위만은 중국인이에요. 정사 삼국지 동이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묘사한 걸 보면, 고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쿠데타 이후에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고조선 유민들과 함께. 그리고 바로 여기 금강을 끼고 들어가서 내륙에 마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첫 금강과 군산이에요. 근데 원래 여기 이름은 이제 군산이 아니라 이제 진포라는 곳이거든요. 군산은 뭐냐? 군산은 떼거지 군자에 매산자거든요. 요 앞바다에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유도 등등등 섬들이. 먼 바다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산들이 떼거지로 있다 해서 앞에 있는 섬들을 군도라고 불렀어요. 거기 또 해군 기지도 있었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있습니다. 무슨 해전이죠? 명량해전. 한산도라죠.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있습니다 하면서 12척 대 330척이랑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일본이 그때부터 멘붕이 온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조선수군 12척 배들도 이제 파괴된 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앞바다까지 올라와, 이순신 장군이요. 여기 군산 앞바다. 여긴 진포였고 군산의 앞바다였을 때, 여기서 고장난 배를 수리를 하고 마지막 출전을 떠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노량해전하러.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듣고 출발하셔야 좀 이해가 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 1380년에 고려 말이에요.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 건국했으니까 1380년이면 12년 전. 그때 왜구가 무려 10,000명이 500척의 배를 끌고 이 앞에 와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경기장 6분의 1. 어디 뭐? 어디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분의 1 다 채울 있는. 그렇구나. 몰랐네. 월드컵 딱 이해가 되네요. 그 6만 명 들어가니까. 그 임진왜란 때 그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미안하다. 고니시 유키나가 그러니까 아이의 탈을 쓴 사과 교수님이세요.
우리 같이 세트로 가자. 우리 다른 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선봉장이 돼가지고 끌고 온 이 제1부대가 15,000명이었어요. 15,000명. 정규군 임진왜란 시작이. 근데 500척을 끌고 10,000명의 왜구가 왔는데 말이 왜구지 그냥 대규모 정규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보고 당시 이제 고려 조정 우왕이었는데 최무선 장군에게 가서 토벌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최무선 장군이 막 개발한 화약 화포를 끌고 와가지고 이 500척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게 진포해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원래 이름 진포해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899년에 일본이 호남 평야에 나오는 그 쌀을 수탈하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개항을 하면서 다시 근현대사의 군산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아시면서 한번 오늘 투어를 가시겠습니다. 잠깐 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구조선은행 군산 지점이잖아요. 조선은행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생을 만나려면은 일본인 대사에서 기생을 만나려면은 평양에 가고 권력을 잡으려면 경성, 한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군산으로 가라. 당시 여기가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본토보다 땅값이 10%밖에 안 됐어요. 군산 땅이.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 쌀의 생산량은 4배. 그러니까 일본에서 약간 비리비리 하던 사람들은 가자, 기회의 땅 됐네 해서 다 군산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 많이 건너오라고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일본인들이. 그 조선은행이에요. 그 기록을 보면은 조선인들에게 대출해줬다는 기록은 단 1도 없어요. 이 건물이 그 나카무라 요시헤이라는 사람이 그 설계를 했어요. 원래는 2층이 필요 없어요. 1층이면 돼요. 지금도 들어가시면 2층도 그냥 뻥 뚫린 공간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조선의 은맥 기주구라고. 1층만 해도 될 걸 일부러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2층인데 보통 일반 건물 한 3, 4층 건물 높이가 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주구라고 와서. 아픈 역사예요. 가시죠. 여기가 그 나가사키 18은행이라고 은행 자리였어요. 그 18은행이랑 욕하는 거 아니라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적인 그 은행들을 이제 일본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짓는다기보다 번호를 붙였어요. 문연 순서대로. 당연히 1은행, 2은행, 3은행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근데 나가사키에서 문연 그 은행, 나가사키 은행은 18번째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18은행이라고 하는데 나가사키 18은행이 우리나라에 많이 지점을 열었어요. 우리 또 인천도 우리가 그 역사 투어를 가겠지만 인천에 가서도 거기 나가사키 18은행이 있고 여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은행은 지금의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민간 상업은행. 그래서 이 은행이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은 옆에 있는 조선은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 백성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수탈과 안 좋은 이미지를 줬던 것은 저기보다는 여기겠죠. 왜냐면 조선인들은 저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근대 미술관으로 바꿔놨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 출신의 미술가들의 작품이 지금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살았던 집들을 미군이 그냥 강제로 인수해가지고 적들이 살았던 집이라고 해서 적산가옥이라고 붙여버렸어요. 이 미즈 카페도 적산가옥은 아니었어요. 미즈 종합상사라는 일본 무역회사가 썼던 건물이거든요. 실제 1925년도에 만든 그거를 지금 카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관세 박물관이라고 돼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시면 딱 그 옆에 진짜 군산세관 있잖아요. 군산세관이 있는데 이제 이게 1993년도인가 이제 그 여기로 이사를 가고 이걸 박살내려고 했어요. 뭔가를네요. 그 당시 한쪽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 그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청이라고 불렀던 조선총독부도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고 그 분위기 약간 그래서 목포에도 목포세관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 해서. 근데 목포세관은 그때 김영삼 정부 때 부숴버렸어요. 조선총독부랑 함께.
근데 요 건물은 당시 군산 세관장이었던 분께서 아픔도 역사다, 이건 부수지 말자 라고 해서 남겨놨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2003년도까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밀수품들을 다 보관을 했어요, 여기가요. 그래서 당시 별의별 희한한 밀수품들을 다 전시를 해놨거든요. 최근까지 훔쳐진 미술품이요. 짝퉁시계들, 일본도, 이거 어떻게 갖고 들었는지 몰라.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엽기적인 밀수품도 있어요. 무려 7kg의 금괴를 중국 갔다 오는 보따리상이 항문에 집어넣고 그걸 들고 오다가 이게 세관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리지널을 전시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것만은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 이제 군산세관의 창고로 썼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 이거 말고 이 창고 건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냥 그걸 다 밀어버리고 저기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요것만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지금 먹방이 하잖아요. 그 먹방이가 뭐냐면은 요 앞에 군산세관에서 그 일본 세관원 밑에서 일했던 라포트라는 프랑스 세관원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건너왔는데 그 프렌치 불독을 한 마리 데려온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프렌치 불독을 처음 봤잖아요. 코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딱 저거 보고 프렌치 불독은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많이 먹겠구나. 그래서 한국 조선인들이 그 프렌치 불독을 먹방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마스코트가 이제 먹방이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먹방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 고종 황제가 마시던 가베, 커피가 그대로 복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주문하신 분은 어쩔 수가 없고, 주문하실 분들은 고종 황제가 드셨던 고종 황제 커피를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이후에 남겨져 있는 건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의 창고 건물이에요.